안녕하세요. 이주은 부부 가족상담센터 원장 이주은입니다. 사연을 보겠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 이혼 도장을 찍고 나오던 날 마음 한쪽에서는 조금 시원할 줄 알았습니다. 이제는 좀 편해지겠지. 이제는 나도 숨 좀 쉬겠지. 그렇게 생각했어요.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편해진 게 아니라 그냥 형태만 바뀐 것 같더라고요. 끝난 줄 알았던 결혼이 아직도 제 일상 한가운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전 남편은 아이들을 핑계로 여전히 제 집에 들락거립니다. 아이들을 보고 싶다고 하고 아이들이 아빠를 좋아하니까 잠깐만 있다 간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저녁까지 같이 먹게 됩니다. 싫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싶지만 아이들 표정을 보면 또 그 말이 내려갑니다. 가끔 혼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나 이혼한 거 맞나? 서류상으로만 이혼했지 현실은 아직도 얽혀 있습니다. 전 남편은 문제가 생기면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다는 피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길 바라는 스타일입니다. 그래서 제가 말하면 제가 예민한 사람이 되고 제가 따지면 제가 문제 있는 사람이 됩니다. 제가 이혼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고부 갈등이었습니다. 시어머니는 막무가내 스타일이셨어요. 말이 통하지 않고 선이라는 개념이 없는 분입니다. 갈 때마다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. 우리 아들이 며느리 잘못 만나서 인생 망쳤다. 너 때문에 직장도 잘린 거다. 넌 아내 자격이 없어.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. 더 힘들었던 건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해도 남편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. 말리지도 않고 제 편을 들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. 그 모습이 중립이라기보다는 동의처럼 느껴졌습니다. 저는 설명할 기회조차 없었고 점점 제가 달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이 결혼을 더 붙잡고 있으면 제가 먼저 망가지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혼을 선택했습니다. 그런데 이혼을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제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. 아이들 행사 때면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같이 옵니다. 저는 아이 앞에서는 웃고 앉아있지만 속으로는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. 이혼한 전 며느리인데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흘겨보고 작은 말에도 비아냥거립니다. 그리고 행사가 끝나고 나면 전 남편은 또 아이 핑계로 제 집에 들어옵니다. 아이랑 놀고 소파에 앉아있고 밥을 먹고 TV를 봅니다. 저는 그 옆에 앉아있으면서도 계속 생각합니다. 이 사람 내 남편인가? 아니면 남인가? 이혼을 했는데 저는 아직도 시집의 며느리 같고 전 남편의 아내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. 완전히 끊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어가고 싶지도 않은 관계. 이게 너무 힘듭니다. 이혼하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. 적어도 고부 갈등에서는 벗어날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이 집안의 한가운데 서 있는 느낌입니다.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. 이혼을 해도 그냥 똑같은 느낌. 여전히 나는 정서적 침범을 당하고 사연자님이 지금 우울이 좀 깊어진 상태면요.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전달을 하는 거에 대해서 괜히 쓸데없이 더 깊은 죄책감이라든지 더 깊은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이제 묻어갈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합당하다라고 느껴지는 자기 확신감 레벨에 혼선을 주기 때문에 더 어려우실 수 있다. 그 생각도 들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. 제일 지금 사연자님이 걸릴 건 딸 아이일 것 같아요. 9살 딸. 그 딸 아이가 아빠를 너무 좋아하고 아빠랑 있는 시간을 너무 행복해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빠랑 먹을 때 밥을 더 잘 먹기도 한다든지 뭐 이런 장면들을 보시면 아마 사연자님 마음은 내가 물러나는 게 맞지 이 생각을 더 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뭐냐 하면 내 내면의 체계가 붕괴되거나 더 우울이 깊어지거나 내가 뭔가 잘못되잖아요. 아이의 인생을 내가 케어해 줄 수 없어요. 아이도 괜찮고 나도 사는 방법을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. 1번 아이하고 일단 얘기를 하셔야 돼요. 엄마 아빠는 이혼을 했고 9살이면 다 이해하고 다 알아들어요. 그러니까 아이한테 양해를 구하는 걸 먼저 하셔야 돼요. 남편한테 양해를 구하는 건 아니에요. 남편한테는 통보를 해야 되는 대상이지 남편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. 그거부터 먼저 생각을 하시고 따님하고 먼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. 아빠를 만나는 건 괜찮아 좋아.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이나
이렇게 아빠를 만나는 시간과 횟수를 우리 달력펴놓고 한번 정해보자. 또 딸 입장도 뭐 많이 들어보세요. 딸이 어떻게 하는 게 더 낫겠는지. 사실 많은 사례에서 보면 이럴 때 이 9살 따님이요, 사실은 엄마 아빠를 재결합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아빠가 있을 때 내가 더 밥도 잘 먹고 아빠랑 더 잘 놀고 행복해하고 이러면 아빠가 다시 집에서 살 수 있고 엄마 아빠가 다시 재결합할 수 있고, 이걸 지금 뭔가 뭐 이걸 다 말로 다 조잘조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딸의 깊은 마음 안에 그런 열망이 있을 수는 있어요. 그런데 현재 어쨌든 이혼을 한 상태고 엄마도 무너지시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딸하고 사실은 슬프지만 협상을 좀 하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중요한 건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계를 내야 된다라는 거, 그리고 그 경계를 낸 거에 대해서 남편한테 통보를 하고 어떤 규정과 질서,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너무너무 필요한 사례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시어머니가 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냥 웃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나를 막 비난하고 뭐 아래 위를 훑고 막 안 좋은 얘기를 혹시 나한테 하거나 뭐 이럴 적에는 반드시 웃으면서 어머니, 딸 아이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직언으로 하고, 이런 태도는 우리 사연자님한테 너무너무 요구가 돼요. 근데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도 지금 좀 염려가 되는 거는, 단순히 글을 주셨지만 제 느낌으로는 그 힘이 지금 당장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떡하지? 이 생각이 먼저 막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제발 사연자님이 잘 생각하셔서 정말 개인 상담을 정확하게 몇 번이라도 꼭 받으시든지, 아니면 저희 상담실에서 하고 있는 동그라미 집단 상담에 오셔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떤 내면의 구조를 내가 지금 갖고 있고, 남편이 회피형의 어떤 분이라고 합시다. 회피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내가 혹시 제공한 건 없나? 이런 것도 좀 찾아보고 지금보다 훨씬 더 명료하기도 하고 나를 좀 잘 가꾸는, 돌보는 그런 사연자님이 먼저 되시는 거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정말 꼭 드리고 싶어요. 부부 상담에서 고부 갈등은 현상 영역이지 본질 영역이 아니에요. 본질 영역은 누구? 남편하고 나하고 남편. 부부만이 본질이지, 고부 갈등, 뭐 말 같지도 않은 무슨 뭐 시누이하고서의 뭐 갈등 뭐 이런 것들은 절대 본질 영역에 못 들어와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적극적 해결을 하셔야 되는 문제고, 혹시 나부텀도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는 건 아닐까? 한번 나 스스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잘 살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. 사연자님이 지금 현재 내가 어떤지를 잘 알고,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갖기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. 상담 의지만 있으면 그게 개인 상담이건 집단 상담이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용기 내시고 어떻게 쓰든지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. 응원할게요. 고맙습니다.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